제가 2018년에 대전 구석으로부터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열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전시도록에는 8분의 HIV 감염인 분들의 사연이 있었고, 그분들을 표상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 책에 담겨 있던 8분의 감염인 분들의 사연에 이제 저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덧입혀져 나온 책이에요. 그 책 속에서 저한테 던져진 질문들은 사실 제가 그 HIV 감염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들을 답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학교에 잘 안 나갔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뭐 수업 시작 전에 나가서 뭐 천변에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수업 한두 시간 남겨두고 학교에 간다든지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뭐 가출로도 이어지고 병역거부로 교도소도 다녀오고. 근데 그 나이가 좀 더 제가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는 표현보다도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성격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 어떤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런 뭔가 뒷받침이 없는 강요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적응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적응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고요. 용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욱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한 교실에 5, 60명이 있는 그런 좁은 교실,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서 적응하지 않고 이탈할 수 있었던 거, 군대를 선택하지 않고 교도소에 갔던 것들, 사실 그게 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반발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누르고 그렇게 나의 위사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용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염인으로서 드러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염인 커뮤니티에 나가지 않는 감염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공인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대표성을 띄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바깥으로 꺼내서 전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고 김무명 씨도 그랬고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A 씨의 사연도 그렇지만은 말할 곳이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존재는 사실 살아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그들을 약간 좀 살아있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은주라는 이름은 제 어머님 이름이고요. 그 지금 여성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제 부모님의 어른 세대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 애를 낳으면은 사실 사회와의 어떤 경력이 단절되고 그냥 여자로서의 어떤 존재가 잊혀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각 예술을 하기 전에 글을 쓰는 것들은 어머님 이름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 이름이 약간 사회에서 호명되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 이은주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에 출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더 이은주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전시장에서 저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에세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됐을 때 저를 뭔가 또 글로서 전면에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와 인터뷰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더 이은주라는 그런 어떤 어머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김무명 씨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어떤 추모제에서 시 낭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는 좀 약간 우습지만은 이름이 정말 특이하신 분이다. 이름이 왜 김무명일까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름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무명의 김무명이고 영정사진에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위료 방치로 돌아가셨던 고 김무명 씨가 계셨던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하셨다가 퇴원 조치를 당하시고 다시 자살 시도로 돌아가셨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가족,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사람들은 가난한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고기 한 점 사 먹으실 그때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연세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했던 어떤 지인을 찾아가셨던 그 A 씨라는 분이 형, 나 고기 좀 사줘.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도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고기는 나중에 먹자. 그리고 그 A 씨를 기억하는 어떤 선생님들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만날 때 고기라도 같이 먹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래서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염인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8분의 감염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다르고 그 결이 다 달라요. 근데 감염인들은 자신의 병력을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이 고인이었던 김무명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 도록에는 원래 처음에는 그분들의 어떤 생년월일과 감염되었던 시기와 어떤 그분들하고 밀접한 사물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김무명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으니까요. 드러낼 수 없으니까. 책을 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는다는 것보다도 이 책에 담겨진 것은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나하고 관계없는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물론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내 직장 동료나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냥 가까운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같긴 한데 사실 저희 가족들도 그랬고 저도 오랜 시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종교라는 거는 사람을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그 종교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단절시키는 것은 저는 그게 종교의 참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종교로서, 종교인으로서, 본인의 믿음으로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 거부감, 그 자연스러운 거부감 한켠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던 시기에 제가 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수중에 10,000원 한 장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통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종이면 팩스기로 들어가서 바로 집에 있는 뭐 소파 위에 눕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되게 좌절하게 되고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종이는 아픔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물에 녹으면 사라지니까. 그런 생각으로 썼던 부분이어서, 내가 종이라면 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갈 텐데, 저 은색의 장막 속으로 들어갈수록 내 몸은 녹아들 거야.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지고 눈썹과 속눈썹, 콧방울부터 녹을 거야. 손톱과 손도 녹고 발가락도 녹아 들어갈 거야. 내 키는 점점 작아질 거야. 내가 사라지고 비가 그친 그 길을 누군가 걸어간다면 내가 신었던 하이힐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종이라면 그 위에 적힌 나의 기억들도 지워질 거야. 누군가와 함께했던 곳엔 진하고 굵은 표시로 밑줄도 그었을 테고, 또 어떤 곳은 빨간 파란 펜으로 쓰이기도 했을 거야.